오늘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오픈뱅킹이란 무엇이며 은행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픈뱅킹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네, 오늘부터죠. 바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이 돼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요. 이 오픈뱅킹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게 회사 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회사의 금융 정보를 우리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한테 어떻게 이용되는가 중요하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까지 이용하셨던 여러 개의 은행 앱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용할 필요 없이 한 은행 앱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이제 그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거나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딱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통합적인 금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 어플도 있었고 우리은행 어플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각각 계좌를 보기 위해서 다운받은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한국 분들 보시면은 한 1인당 한 6개 정도의 통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또 용도별로도 좀 다른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뭐 동창회용 그렇죠. 관리용 통장은 따로, 개인 통장 따로 아니면 뭐 비자금융 통장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은행 앱 하나에 들어가면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에 있는 모든 잔고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가입했다가 깜빡 잊어버렸던 그런 소소한 금액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간편해진 오픈뱅킹인데 왜 오픈뱅킹이 실시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네요. 크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 금융 환경의 변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도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금융 이쪽 그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다른 업체와 그 금융 거래를 할 때 중개 업체를 끼고 수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가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이 금융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예전에 있었던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구나 쉽게 좀 더 이제 허락만 받으면 좀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시장 진입이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앱을 쓸 필요 없이 딱 앱 하나만 지정해 놓으면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혹시라도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내시던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거의 이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거의 무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는데 이 오픈뱅킹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은행 기업 환경도 좀 변할 것 같거든요. 누가 강자를 차지하느냐 그 싸움도 치열할 것 같아 보여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거래 은행이라고 있었잖아요. 은행을 하나 정해놓고 많이 거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거래 은행 시대가 아니라 주거래 은행 앱의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앱에서 그 또 다른 금융 서비스도 차례차례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요즘은 단순하게 은행 앱이 아니라 여기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뭐 이제 증권거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앱으로 선택받기 위한 노력이 당분간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동시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나 지역은행,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새로운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지역은행들이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은행화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되겠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은행들도 있지만 핀테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토스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대형 은행 업체들 좀 위협할 만큼 저력을 보이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닐 텐데요. 지금 저희 자라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한 은행이나 한 브랜드에 대한 어떤 로열티, 충성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1%라도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바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한번 옮겨가기 위해서는 새로 가입을 하고 뭐 앱도 다운받고 복잡했는데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실제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새로운 은행에 있는 어떤 새로운 좋은 상품을 그 앱에서 그냥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달라진 환경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궁금한 게 사실 돈입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서비스인 만큼 보안이라든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핀테크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해킹에 대한 우려는 안 해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한국 IT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예전 구시대 기술에 많이 집착해서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보안 기술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용 적합성 심사랑 이용 기간 보안 점검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굉장히 다중적인 보안 검사를 받아야지만 이 오픈뱅킹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이상 거래 없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시하는 어떤 시스템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은행과는 다르게 이번에 새로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한 80개사가 넘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핀테크 기업들 보안 수준은 은행보다 좀 많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은행만큼 높이는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핀테크 기술,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권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PTP 대출이나 투자 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아니 보험 같은 경우도 인슈어테크라는 이름으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역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또 SNS 업체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신용도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 역으로 이제 금융사건 사회에 뛰어든 이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표준화될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이 금융기업은 IT 기업이 되고 이 IT 기업은 오히려 금융기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업종과 경계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카드로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드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회사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금융회사 아닐지도 몰라요. 예,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이요. 그렇죠. 완전히 탈바꿈인 거죠. 그냥 테크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회사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도 있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털 기업이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장 유명한 보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최고의 금융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지 또 주식시장의 반응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칼럼니스트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